안녕하세요. 이지고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원자력 관련 종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1월 5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눌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상승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테마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이제 좀 찾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세는 지금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소형 SMR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테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원하신다면 1월 5일자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을 못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연과 환경이라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환경 관련해서 윤석열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당시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바닥 찍고 나면 요 바닥을 찍고 나면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닥보다 조금 더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와서 최고가까지는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나온 걸로 쳐도 되겠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도 조금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과 환경도 제외를 하고요. 윤석열 관련주죠.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반응을 좀 안 준 종목들은 CJ 시푸드는 반응을 안 줬어요. 반응을 안 줬고 지금 요거는 추적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매도는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그 부분인 거지 누가 매수 매도 추천한다고 해서 하셔도 안 되고 이거 절대 그냥 단지 이제 분석일 뿐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난 삼아서 약간 짤짤이 정도는 벌 수 있는 7% 수준 정도는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상을 요렇게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엠이라고 있었어요. 솔루엠이라고 우리 좀 흑자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그러고서 요 어디에 언저리에 선을 좀 긋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파고 더 깊이 파고 내려가면은 이런 거는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다음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뚫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자 전환 같은 건 좋은 이제 뉴스니까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일봉상에서 굉장히 그 큰 바닥에 있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건 올라갈 일밖에 좀 남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할 테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돼지열병도 뭐 지금 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버텨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좀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바닥까지 만들면서 거래량이 워낙 없긴 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없으면 매매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유가 관련주는 이제 아침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매집형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매집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집이 아니더라도 바닥에서 잡으면 충분히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반복이 길어지면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일봉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지금 자, 통상적인 모습은 요렇게 만들고 올라갔다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요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는 50대 50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50대 50이라고. 잠시만요. 거래량 한번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저 끝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래량이 지금 뭐 계속해서 털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애매하네요. 예. 지금 그래도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상승을 좀 앞두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스윙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스윙의 포인트는 뭐 몇 가지 없죠. 오늘 급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의 특징 중에서 하나 설명드린 건데, 여기서 넘겼을 때 나오는 유형, 그리고 음봉 떨어지고 여기서 도지 만들고 나오는 그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또 종가 베팅에서 있죠. 여기서 조금 올리고 끝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논리인데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이 체류 기간이 길수록 깊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나오는 특징인데요. 지금 현재 자리가 고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쌍봉 찍고 떨어질 자리보다는 한 개 더 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분봉상의 흐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대놓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매집형이다 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손절을 명확하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을 명확하게 잡아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 아니지만 내려왔다 올라갈 때 사고, 요 바닥을 손절선으로, 내려왔다 올라갈 때 요 바닥을 손절선으로, 내려왔다 올라갈 때 사고, 요 바닥을 손절선으로 잡는 버릇을 꼭 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매수매도는 철칙을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국제유가 관련해서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대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요. 원전 오염수, 그리고 기타 종목으로 램테크놀로지, 솔루엠인데, 솔루엠은 좀 이탈을 좀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 지금 내일이나 그 다음날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그리고 국제유가고요. 대북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북이 지금 각 종목들이 이제 따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잠깐 JST나 쪽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오기는 합니다. 근데 대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머리 어깨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빠지고, 지금 여기서 다시 빠진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뭐 바닥 찍고 올라갈 거를 지금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닥 나왔고, 여기서 바닥 나왔고, 예, 다시 재상승, 그리고 재료적으로 이제 튼튼한 부분이, 믿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 이탈하면은 당연히 잘랐다가 다시 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매매 방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매매 방법이다. 그러면 이거는 타점은 어디냐? 타점은 당연히 올라왔을 때 사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잘라버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타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선을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잘라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급 종목은 새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의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살펴본 거죠. 오늘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저도 오늘
매매를 저는 이제 하나 팔았고 하나 매매했습니다. 뭐 저기 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은 팔았어요. 우리 기술은 팔고 그리고 우리 기술은 팔고 그 다음에 GSE를 매매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갈매기 상승형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갈매기가 완성된 시점이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에 이제 뭐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이 근데 오늘만 판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팔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팔았고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들어왔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뭐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 갈매기 형태가 좀 완성이 좀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 어떻게 보면은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건 당연히 내일 아침에 좀 봐야겠죠. 봐야 하고 뭐 주도주가 어떤 주도주 테마가 될 만한 거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원자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졸업시켰지만 원자력이 테마적으로 종료되기까지 또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선은 요렇게 맞춰서 상승할 수 있다 였는데 뚫고 내려왔죠. 뚫고 내려오면 더 깊이 뚫을 거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여기를 뚫고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제 갭이 확 발생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던 선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이탈했을 때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면 좀 이해가 좀 더 되지 않나 싶고 일봉상에서 추세가 완만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약간 좀 이탈을 했죠. 여기서 봤을 때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은 한 상태고요. 만약 여기서 더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랑 지금 이제 코스닥 모양만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질 모양이죠. 코스피는 약간 저는 상승할 모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건데, 그죠? 요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분봉을 좀 보면은 내일이 조금 더 그려질 수가 있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엎어졌냐 아니면 뒤집어졌냐의 문제인데 뒤쪽에 가서 좀 뒤집어진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뒤집어진 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다. 뭐 이게 그 엉성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더라도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감각적으로 이게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양입니다. 어차피 양은 양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 좀 나와줄 것 같지 않은가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 선물 같이 봐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보험 관련해 가지고 뭐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상승 나올 거라고 이제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던 상태고 그 하나생명 같은 경우 그죠? 며칠 전에 아침에 그 핀비즈 통해서 외국계 은행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승이 꾸준히 지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상승 나왔고요. 조선기자재 그런 어떤 선박 수주 분야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조선기자재가 이미 그 이전에 좀 올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안 올랐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안 가지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테마가 좀 들어올 때 좀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재명 그 대선 후보 탈모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탈모주 오늘도 움직여 줬고요. 한 3일 연속인가요? 3일 연속 움직이면 굉장히 센 거죠. 이틀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올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원격 진료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 종목들은 한번 같이 볼까요? 왜냐면은 오늘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뉴스가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는 편은 아닌데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전에 좀 보는데 골프 대중화의 약속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가스텔 바작이 상승했습니다. 전 가스텔 바작이 왜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저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상증자, BK탑스, 우진기전 관련 기업이죠. 우진기전 IPO 관련 기업이고요. 한화솔루션하고 한진이 실적 호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이제 상승 나왔는데요. 좀 이따 한번 이거 궁금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개 있어요. 요거하고 카카오. 예, 카카오는 왜 궁금하냐면 우리 친구가 이제 장기 투자하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주식을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절대로 그런 어떤 대가성의 그런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지도 않고, 예,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카카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인수 본계약 합의 에디슨 EV 있고요. 피규어, NFT 결합, 오로라. 예, NFT를 실물 피규어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 코로나 치료제 특허 관련해서 바이오리더스 지속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3일 램프에 대한 공급 계약이 이루어져서 나노 CMS 상승했습니다. 메타버스 물류 인프라 구축 바이브 컴퍼니, 위메이드 MOU, M게임, 삼성전자 로봇. 그거 어떻게 보면 오늘 강한 이제 테마 중에서 하나가 삼성전자와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연계 기업, 로봇 연계 기업으로 그 제가 봤을 때 이거 2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로보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삼성전자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로봇이라는 테마에서 2군이 이제 아진엑스텍, SB 시스템스, 스맥,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원래 다른 거죠. 이제 스맥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그리드였나요? 스마트 그리드고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쪽이고 뭐 이런데 예, 그래서 삼성전자와 로봇 그리고 자체 라이다 탑재 로봇 청소기 에브리봇 상승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KM이라는 회사에 방진복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국내 최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아주 적게 나왔고요. GSE가 천연가스 급등했습니다. 요 맨 밑에 적혀 있네요. 제가 오늘 이제 본 거 수급 중에서 CMS 에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좀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차트는 좋은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은 차트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적어놔 봤고요. 서린바이오는 mRNA 계열로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할 겁니다. 이거는. 예. 지금 이제 살펴보겠네요. 살펴보면 되네요. 자, 일단은 먼저 살펴보기로 한 거 원격 진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격 진료는 특컴퓨터, 인성정보 뭐 이렇게 소프트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봉을 먼저 볼까요? 일봉상에서 뭐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는 모습이고 막 그렇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죠? 요 정도 약상승 기대되는 일봉상의 모습이긴 합니다. 인성정보 볼까요? 인성정보는 약간 그런 모습이네요. 예. 헤드앤숄더 형태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고 다시 내려갈 뭐 비슷한 정도의 그런 어떤 흐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센도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뭐 기대되진 않는다.
근데 일단 일봉상에선 그렇고요.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좀 그림이 괜찮았어요. 근데 소프트센이 지금 대장주로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자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 가까이 가서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봉의 모양과 거래량을 이제 보면서 좀 더 저의 그런 어떤 차트에 대한 제가 지금 이 차트가 망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드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신념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 최대치로 터졌어요. 거래량 최대치로 터지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반 정도 절반 정도 터졌습니다. 절반 정도. 여기서는 확실히 턴 건 맞아요. 여기서는 털어버렸습니다. 털어버렸는데 아, 차트 형태로 한번 볼게요. 차트 형태에서 심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는 괜찮았다. 뉴스는 괜찮았고 그런 어떤 실적 성장에 이게 이제 뉴스 재료라는 게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미칠 거라 그러면은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계속 우상향 한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진짜 지속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11시 좀 넘어서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이게 좀 더 나은 모습의 차트인 거죠. 왜냐면은 내리질 않았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했죠. 돌파 타점 나왔네요. 돌파 타점 나오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모아줬잖아요. 여기 요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나오고서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컴퓨터가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대장은 소프트센이었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소프트센을 대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그 합병 해가지고 세 개 회사를 합치면 거의 모더나 가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도 그게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유 뭐 바닥 좋은 바닥에 와 있네요. 좋은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뉴스 낸 거고요. 셀트리온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으로 저도 뭐 그때 뭐 수익이 좀 났었던 것 같고 여기서요. 저는 이제 여기서 수익을 냈었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었고 수익 나오서 이제 뭐 박살이 났네요. 보겠습니다. 자, 일봉 조금만 더 멀리 좀 띄워서 볼까요? 자, 우리 대형주는 이렇게 뭐 당일 막 저희 스타일은 아니니까 잘 보진 않지만 예, 요거 뚫고 내려가지 않고 반등 오면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이라고 볼만한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여기까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예, 못해도 여기까지는 이선까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요거 뚫고 내려가면서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럼 그 밑에까지 갑니다. 그 밑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등했을 때 하고 손절선 잡고 예. 이것도 쫄린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사고 더 떨어질 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조금씩 추매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왜 보냐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페이부터 볼까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우리 대형주는 우리는 안 하지만 자 여기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사장 대주주 뭐 여기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모가 여기였나요? 여기서 시작했나요? 여기가 아니라 요쯤 돼서 팔았던 것 같아요. 요쯤. 자,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어요.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 자, 이거는 공모 되기 전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온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요런 지금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봉우리가 지금 여기고요. 이 봉우리가 여기로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모가 밑으로 내려갈까봐 여기 손절선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제껴버린 거거든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돈을 어디다 쓸라 그런지 모르지만 회사의 가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투바닥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바닥의 기회가 왔다. 당연히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봐도 자 요선까지는 이제 상승 나오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사면은 여기까지 먹겠죠. 손절선 잡고 밑으로 깨면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카카오는 이거 뭐 카카오페이도 아닌데 떨어졌죠. 카카오는 주봉 월봉으로 제가 아까 한번 봤습니다. 점심 정도에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까지 올라갔죠. 피보나치 반전 수열에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 찍었습니다. 2분의 1 지점을 찍고요.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거고요. 2분의 1 지점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분의 1 지점을 조금 뚫고 내려갔어요. 제가 아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조금은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2분의 1 피보나치 반전 2분의 1 모형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형은 자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상승한 기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 기간만큼 원래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 기간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자, 반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반 정도 더 가야 된다. 이 기간만큼 더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 그럼 기간의 반 정도를 지금 이 각도로 내려가면 자, 올라온 각도하고 거의 비슷한 각도죠. 원래의 가격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론 모양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모양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 심지어 뚫고 내려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제 생각엔 여기서 찍었죠. 찍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여기서 살짝 피보나치 반전 2분의 1을 뚫고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쌍봉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요쯤 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 2분의 1 지점이 어제 종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종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 주요 선으로 잡아야 되는 건 어제 종가다. 요 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타점 잡고 손절선 잡아서 위에 먹고 그러니까 요쯤 되겠죠. 먹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올라온다. 그럼 당연히 뭐 여기서 다시 잡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보다 좀 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뭐 성장주가 뭐 올해는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다 개 헛소리입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을 할 수도 없고 수급 그때그때 들어온 걸로 보는 거지 무슨 뭐 올해는 뭐 성장주가 빠질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예. 자, 짝꿍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른쪽 엉덩이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은 요쯤 와 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때 아까 요선 뚫고 올라갈 때 해서 손절선 잡으면 약수익 여기 끝에서 약수익 거두고 다시 내려와서 예, 올라가는 것 하면 지난
상승분만큼 이제 먹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대표회사 그 대표이사의 그런 어떤 리스크가 스톡 옵션을 판매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땀으로 뭐 카카오페이를 키웠더니 류영준이 460억 차익, 뭐 리더십의 타격인데, 그 리더십의 타격은 괜찮다. 예, 타격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말이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포인트 보시면 급락 지점이 여기 이 두 군데 있죠. 예. 요거는 이런 급락은 단박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원래 대형주 안 보지만 NC소프트 예전에 그 말씀드릴 때도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단박에 회복을 한다. 예. 그리고 회복할 거다. 예. 바가지 파면 바가지는 회복한다. 그죠? 떨어지더라도 계속 떨어지더라도 바가지는 항상 회복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셀트리온 제약도 그래서 매매한 거였거든요.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자, 떨어지더라도 계속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회복하고 떨어지더라. 예. 여기는 좀 깬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죠? 추세 깬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전체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 안에 있다. 하락 추세 안에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최종으로 오늘의 그런 어떤 관심 테마는 mRNA입니다. 서린바이오. 지금 지수가 하방으로 찍었을 때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은,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코로나 관련주.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시다시피 뉴스 보셨겠지만, 일단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지수가 최근에 우리 경험상에서 하방으로 빠졌을 때 이걸 상승시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선 관련주, 정치주. 얘는 좀 지금 활발한 상태고요. 얘네는 조금 죽은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1부터 5단계까지 나눴을 때 지금 수도권을 2단계인가 3단계로 두고 그 밑에 단계로 이제 그 비수도권을 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심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경험이 그런 어떤 재상승 시에 코로나 관련주의 상승을 좀 의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줄여서 한번 볼게요. 일봉 전반적인 일봉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봉의 흐름 봤고요. 추세 깼죠. 추세 깨고 원래 이거 하방 추세인데 하방 추세 깨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시간이 요 정도로 이제 움직였는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본래 종목의 시간은 요 정도,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끌어줬기 때문에 상승해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예. 우리가 어차피 뭐 끝까지 먹을 건 아니고. 예. 서린바이오 있고요. 자리 잘 지켜주고 셀루메드, 그리고 이현제약, 나이백이 있습니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승할 때 지난번에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멋있게 상승해서 기술적 반등 자리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여기서 그때 말씀드려서 여기 상승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뚫고 내려갔는데 지금 뭐 추세 깨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자리도 애매한 자리긴 해요. 예, 요거까지 더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자리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때는 224일선 끼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현제약 있고요. 나이백도 있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은 추가를 해놓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원전 오염수, CJ 시푸드,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솔루엠은 내일까지 한번 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정리하고, 그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 셀루메도 이연제약, 나이백 이렇게 mRNA 계열 추가를 하고 서린바이오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연제약은 좀 빼겠습니다. 그냥 저도 이연제약은 이를 또 뺐는데 또 올라가면 이제 또 짜증나긴 한데 이연제약 빼겠습니다. 빼고 돼지열병 그리고 대북도 내일까지 보고 대북 안 오르면 빼버리고요. 국제유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는 아직 살아있다. 온전 오염수, 램테크 그리고 돼지열병, 국제유가고요. 오늘 추가한 거 mRNA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